보시면 아까 막 칠하면서 얼룩이 생겨서 걱정하셨지만 요즘 카페에서 나무 그리기를 한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늦가을 풍경이었던 가을 풍경, 이파리들이 다 떨어진 나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색들을 사실 미리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분 종이를 놓고 한 번씩 이렇게 색감을 테스트 해보시고 겹쳤을 때 어떤 색감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늦가을이어서요. 하늘도 너무 새파란 하늘보다 조금 더 흐릿한 느낌, 연한 하늘로 골라보았습니다. 나무 뒤에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진하게 잔가지들을 하기 전에 살짝 하늘을 좀 표현해두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색연필과 같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잔가지 사이로 좀 묻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색연필로 좀 얼룩이 져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셔도 좋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블렌더로 끝라인을 조금 문질러 주시면 살짝 녹으면서 이런 데가 부드럽게도 마르면서 나중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서 블렌더로 좀 이렇게 비비듯이 문질러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끝라인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또 비슷한 계열의 색연필들 중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잔가지 때문에 이 얼룩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라인들을 한번 펴주고요. 그다음에 가지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갈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미리 스케치가 되어 있고요. 이 마카도 마찬가지로 꾹 누르셨다가 살짝 들었다가를 반복하시면 색연필 돌리시면서 그리실 때처럼 마찬가지로 좀 자연스럽게 굴곡 있는 선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빛 방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공간을 남겨두어서 밝은 색을 섞기도 하고 아니면 다칠하시고 조금 어두운 부분에 한 톤 더 추가하셔서 어둡게 명암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어두워지는 데는 한 번씩 더 채색을 해서 밝고 어두움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다 보면은 처음에 날씬하게 하셔야 이 가지 잔가지들이 막 들어오면서 여기 밑에가 빈약해 보이면 그때서 좀 더 추가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지 하실 때 아무래도 좀 꾹 누르셨다가 위로 올라가실수록 얘를 세워서 마카를 세워서 좀 들고 끝을 이렇게 딱 빼는 느낌으로 펜을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끝을 가시면 좀 더 가볍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잔가지 많아지기 때문에요. 보시면서 조금 여긴 빈약하다, 가지가 더 있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기본 표현하고자 하는 나무의 어떤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 끝에가 더 많다거나 좀 늘어져 있고 옆으로 퍼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반영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같이 그리시면서 참고하시는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그리실 때에 전체의 나무 분위기는 해치지 않으면서 좀 표현하기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히 다 잔가지들을 똑같이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어 보이지 않는 정도 또는 너무 어색해 보이지 않는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의 한계가 뭐냐면 그 모든 색들이 좁은 면적의 채색을 해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이걸 막상 쓰면서 넓은 면적의 색이 나오면 예상했던 색보다 훨씬 밝게 느껴집니다. 좁은 면적에 사용했을 때 이 정도 진하기면 되었어 라고 해서 넓은 면적에 사용하면 갑자기 그 색이 그 느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좀 더 밝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여서 착각하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요. 이 색을 넓은 공간에다가 채색을 만약에 할 거다 하시면 조금 진한가 하는 색으로 선택을 하셔서 좁은 영역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실제 그림에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가 나오고 나면 멀리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색해 보이는 부분 또는 조금 더 그렸으면 하는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나중에 어색하게 될 수 있어서요. 차라리 가지를 조금 더 만드시면서 그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끌고 나가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착 멈추고 올라가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에 굴곡이 생기게 되니까요. 너무 곡선으로만 끌고 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탁탁 끊으면서 가는 선들 또는 직선인데 살짝 펜을 움직이면서 돌리면서 가는 선들이 더 자연스러운 굴곡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주제가 있는 드로잉 20차시에서도 색연필로 그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하는 방법 등은 영상을 20차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스케치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도톰해서요. 굴리거나 끌기가 사실 색연필이나 연필보다 조금 어려운 면은 있지만 요 딱 잡고 있는 요 끝에 힘을 주시고 조금 돌리고 들고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완전 가지만 그렸는데요. 오늘은 마카로 터치를 편하게 넣을 수 있어서 몇 개 정도 남아있는, 다 떨어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나뭇잎들을 살짝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에도 조금 더 색감을 넣어 보려고요. 여기 뒤에도 나무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이 정도만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다 이파리들이 뭐 여기는 그때도 다 떨어졌었고 몇 개 정도 막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마카로 아주 손쉽게 점을 찍듯이 해두시면 가지 끝에 조금 매달려 있는 작은 나뭇잎들을 표현하시기가 좋으니까요. 오늘은 그렇게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쓸쓸한 가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파리도 조금 있으면. 그래서 크기를 다르게, 그래서 어디는 조금 크고 뭐 두세 개 뭉쳐 있기도 하고 온전히 한 개, 거의 끝쪽에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근데 가지하고 딱 붙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괜찮고 살짝 연결해서 나오면서 밑으로 있어도 좋습니다. 너무 가지랑 딱 붙어도
어색한 느낌이 있고요. 양쪽에 좌우로 남기시지 마시고 그냥 한쪽만 늘어지게 남아있으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또 많이 찍다 보면 풍성해지니까요.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직 빛 받아서 조금 밝은 초록색이 남아있는 숲을, 낮은 숲을, 그래서 마지막에 노란색을 살짝 얹어서 빛 느낌으로 추가해 보셔도 좋고, 노란색이 너무 세서 가을 느낌을 좀 방해하기도 하니까요. 조금 채도가 낮은 노란색, 약간 황토색인데 조금 밝은 계열 색들을 얹어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배경은 번지지 그렇게 크게 많이 밀려나면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채도가 낮은 초록색, 주황색, 그래서 그 낙엽의 느낌들을 좀 가을 단풍의 느낌 낼 수 있는 색들로 조금씩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록색이 너무 진하다 하시면 색연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밝은 색으로 얘를 좀 문지르듯이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외곽이 퍼져 나가고 이 색깔이 녹으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연하게 살짝, 정말 아주 살짝 한 톤 정도 수정의 느낌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을 얘가 이제 그려주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뭉개지거든요. 문지르면. 그래서 그런 느낌들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다시 아까 사용했던 조금 밝은 올리브 그린 계열의 색을 사용해서 먼저 썼던 진한 색의 끝라인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중간 톤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노란기가 도는 갈색의 계열 색들도 활용해 보시고요. 흰 여백 공간이 좀 남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톤으로, 한 가지 색깔로 좀 진하게 했다가 연하게 했다가 하시면서 겹터칠하면 진해지니까요. 한 번 터치가 지나간 부분, 또 두 번 터치가 지나간 부분을 남겨놓고 색연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크게 면적을 남겨놓고 멀리 보이는 풍경들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너무 선명해서 뿌옇다 싶으시면 파스텔 톤 계열의 색들로 문지르시면서 고기를 좀 뿌옇게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색연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정을 해야지 하고 다른 부분으로 편안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지가 있는 나무의 그림자도 살짝 해주시고요. 색연필로 조금 선들이나 색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꺾어지는 부분들, 진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90% 회색입니다. 이걸로 라인을 좀 잡아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는 세워져 있는 세로선의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라색을 사용하셔도 좋고
쿨 그레이로 좀 차가운 느낌의 회색을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약간 파란색도 추가하지만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제 그림자에 늘 사용하는 색깔 1008번 색감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마카 위에 흰색 색연필을 쓰거나 아주 밝은 느낌의 흰색이 많이 섞여 있는 색연필들로 이렇게 덧칠을 하시면 그것 또한 잘 올라갑니다. 이건 비슷해서 지금 티가 많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진한 색깔 위에 이렇게 칠해도 엄청 잘 올라가면서 흰색의 화이트 느낌을 찾아주니까요. 얼마든지 이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색연필만 사용하실 때보다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안 쓰고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마카가 있다면 조금 원색을 살짝 빼고 나머지 색들을, 원색은 좀 저도 가끔 부담스럽더라고요. 원색을 제외하고 파스텔톤 계열 색들이 있다면 그림에 활용해 보시면 더 풍성하게 드로잉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바닥에 뭐 이렇게 색감을 넣어도 좋고요. 뭐 주황색 계열의 색연필을 바닥에다가 제가 이렇게 또 살짝 써주면 빈 느낌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조금 겨울이지만 따뜻한 느낌을 내보실 수 있습니다. 갈색을 여기에다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다 제 색연필이 몽땅이 되어서 바꿔 끼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이런 나무 밑부분들 아까 넓게 칠했던 부분 이제 중간 톤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선 연습 중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선들로 좀 터치를 추가해 주시면 밋밋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선들도 좀 추가를 해보고요. 근데 다 채우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거 마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요. 하시면서 너무 붕 떠서 흰 공간이 많이 남아서 거기가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에만 사용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 색보다 이제 올리브 그린 계열 색들로 뒤 초록에 있는 부분들은 채도를 낮춰줄게요. 보시고 뭐 조금 밝은 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끝라인에 살짝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굵고 넓은 터치를 사용하시려면 물론 연필 잡듯이 잡고 하셔도 좋고요. 색연필이 좀 작아지셨다면 그냥 이렇게 잡고서 파스텔로 채색하실 때처럼 여기에 색연필의 넓은 면적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굉장히 애매하게 남았죠? 이제 갈색으로 외곽을 좀 구불구불하게 그려주고요. 여기 마치 뭔가 풀이 엄청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로선을 그어서 이 초록의 숲을 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연필로 자세한 부분들은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다른 부분들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흰 공간이 어색하게 남지 않도록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하늘 부분 보시면 아까 막 이제 칠하면서 얼룩이 생겨서 걱정하셨지만 마르고 나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또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가 사실 두툼하기 때문에 빨아들이고 잉크를 빨아들이고
마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칠한 속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마르고 있고 마르지 않고의 차이가 있어서 더 얼룩이 강렬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수정할 수 있고 아까의 그 얼룩이 너무 심한데 이 느낌들도 좀 수그러들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여기 칠하고 딴 데 넘어오셔서 다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하거나 색감을 차례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칠하게 되고 또 다른 색감을 사용하게 되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색의 분위기, 좀 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좀 느긋하게 천천히 이렇게 다 해도 사실 30분이 넘지 않을 겁니다. 넘었을까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간단하게 드로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살짝 밝은 황토색을,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인데 1034번 색입니다. 이거는 풍경 하실 때 너무 어디에나 엄청 잘 어울립니다. 벽돌 그릴 때도 잘 어울리고, 뭔가 애매한 이런 공간에 주황을 쓰고 싶은데 너무 세고 갈색을 쓰자니 너무 어둡고, 그런 애매한 모든 공간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래서 가을 풍경 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실 때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색입니다. 그리면서 말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속도도 빨라졌다 느렸다 신경을 막 쓰고 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의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뒷배경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살짝 아주 얇은 가지 느낌으로 조금 더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그냥 뚝 끝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진한 색인가 봅니다. 그래서 끝을 아주 가볍게 잡으시고 그냥 닿을 듯 말 듯 섬세한 선으로 하시면 더 가늘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다른 더 가는 펜들을 이용하셔서 끝라인들은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그 라이너 펜들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정리되는 느낌들, 그다음에 잔가지 끝에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요. 나무에 그림자가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터치를 넣어주시고, 색연필로도 어색한 부분들의 색감을 메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빛받은 나무 느낌도 갈색을 살짝 끝에 활용을 하셔서요. 이게 거의 옆방이었기 때문에 나무의 왼쪽 끝에 조금 색감을 더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네, 오늘의 마카 드로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